전문 분야 시즌즈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AI와 사물 이동체가 새로운 환경에 미래 도시를 만든다는 주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김준하 지스트 AI 정책전략대학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원고 미리 보면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물 이동체. 분명히 한글인데 이건 또 뭘까요? 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처음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IoT는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IoT. 네, IoT. 네. 사물 인터넷이라 그렇습니다. 네.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things는 사물 이런 뜻이고 모든 사물.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가게 하겠다. 그래서 센서 기반을 얘기하거든요. 센서들을 달리게 하겠다. 근데 이 기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아무리 길게 봐도 5년, 짧게 보면 3년. IoT가.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IoT를 운운하지는 않고요. 이건 기본 기반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MOT라 그래서 인터넷 대신에 모빌리티, 모바일 폰 같은 모빌리티. 그래서 모빌리티 오브 띵즈라고 하는 사물 이동체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건 나온 지가 한 2, 3년 됐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동하는 모든 물체에 AI가 작동시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 달린 거, 네. 날개 달린 거, 걸어 다니는 이런 이동하는 모든 이 사물에 이동성을 부여하는데 인공지능이 같이 하는 거예요. 어려서 봤던 그 영화 날아다니는 자동차? 네. 여기도 당연히 그럼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드론 택시라고도 하고요. 네. 요즘 쉬운 말로.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테슬라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내놓으려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할 수 있는 드론 택시. 그리고 이제 로봇. 우리가 이제 만화영에서 많이 보는 로봇들이 이제 실제로 등장을 하는 시대가 바로 MOT와 모빌리티 오브 띵스 사물이동체와 AI가 만나는 시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새로운 환경의 미래 도시를 만든다. 맞습니다. 네, AI와 사물 이동체가. 그러네요. 진짜 어렸을 때 봤던 날아다니는 네, 맞습니다. 자동차, 뭐 로봇. 네. 네. 미래 도시를 만들기 힘든 이유는 기존 도시를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집에 있는 보일러부터 지금 깔려있는 인터넷망, 그다음에 도시가스, 전력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존 도시의 인프라인데 네. 새로운 도시에는 이걸 싹 밀고 새로운 도시에 맞는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AI와 사물 이동체는 미래 도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그리기가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있는 걸 없애고 다시 그리려고 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요. 자율주행 드론 택시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이제 곧 만날 수 있어요, 저희? 자율주행 드론 택시가 나오기 전에요. 작년에 벌어진 일이고 이미 말씀드릴 거는 올해 3월에 자율주행 드론 택시가 중국에서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 네? 네. 실제로. 지금요? 네. 근데 이게 상업용으로 쓰이지는 않고 실험, 그다음에 시험 비행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전에 작년에 심상치 않았던 자율주행 드론 자율주행 드론이 나왔는데 그게 이스라엘에서 과수원에서 잘 익은 과일만 따는 드론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농업하기 힘들잖아요. 척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과수원 쪽에다가 살구부터 사과까지 크기가 살구 크기에서 사과 크기까지 해당하는 잘 익은 과일을 따는 드론이 나왔어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잘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나는 거는 기본일 것 같고, 네. 따서 어딘가에 이제 보관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게 다 지금 AI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자율주행 드론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기본적인 기술은 이 시각화, 인공지능 비전 테크놀로지, 비전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시각화 인공지능 기술이 일단 과일의 크기를 볼 수 있어요. 쫙 잴 수 있죠. 시각화니까.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니까. 네. 과일의 색깔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당도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당도 예측을 하는 센서를 기반으로 한번 쑥 훑고 가면 그걸 기반으로 크기와 색깔을 보면서 당도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당도, 그다음에 색깔, 크기를 가지고 일단 땁니다. 딸 때도 되게 재밌는 게 이 흡입기,
쭉 빨아들이는 흡입기가 사과를 딱 붙잡고 돌립니다. 사람 손처럼. 사람 손처럼 딱 네. 돌립니다. 그래서 똑 따집니다, 얘가. 그리고 걔를 가지고 컨트롤 박스가 있는 데다 와서 날라와서 툭 놓고 가요. 그럼 그 안에서 컨트롤 박스는 상품, 중품, 하품을 구분해서 마지막에 딱 나오는 데는 박스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이 사물 이동체가 나왔는데 네. 올해 3월에 중국에서 이항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조종사 없이 2명이 탈 수 있고 25분을 날아갈 수 있고 최대 260kg까지 탑재를 해서 실제 비행을 했어요. 해서 지난 2년 동안 18개 도시 거의 10,000번 정도의 비행 테스트를 했고 이 날아다니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네. 품질 인증은 당연히 받았을 거고 안전 비행 인증을 획득을 했어요. 드론 택시가. 그래서 네. 202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상업 운항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게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 4억 5천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그렇다는 중국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중국에서 드론 택시가 팔리고 있어요. 사면 네. 지금 운항은 할 수 있어요? 운항은 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이 제도가 안 돼 있어서 25년부터 상업 운항 가능하다는 게 아마 그 법적 제도나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습니다. 조종사 없이 2인승이고 네. 25분을 날아다니고 있고 무게도 꽤 많이 실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25분 정도를 날아가면요. 25분 정도를 날아간다 그러면 서울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가는데 차만 안 막히면 우리도 한 40분 정도면 가요. 네, 서울이나 네. 광주도. 그런데 25분 정도면 그 이상을 날아가죠. 40분인데 여기서 25분이면 더 작은 거 아니에요? 짧은 거 아니에요? 시간은? 차로 40분. 차로. 그러니까 날아갈 때는 막히는 게 없으니까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도 25년부터 첫 비행을 합니다. 곧이네요. 내년이니까.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이 22년도에 규제들을 많이 풀어서 이 드론 택시 개발 쪽에 상용화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제 만들 거라는 비행 거예요? 도전입니다. 그럼 지금 이미 어딘가에 있네요?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네. 와, 기대되고. 근데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혼란이 있죠. 일단 자율주행 드론뿐만이 아니고요. 자율주행 차도 네. 지금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그냥 곧바로 내놓으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속도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미 나올 수 있었는데 안 내놓는 이유는 사고 때문에 그렇죠. 사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거 사고도 중요한데 사고를 또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들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보험이에요. 누가 보상할 것이냐.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이 자율주행차의 이 보상 대상이 누구냐. 누가 주체냐. 그러면 첫 번째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자냐. 두 번째 이 차를 찬 차주냐. 세 번째 차를 만들어낸 자동차 회사냐. 네 번째 통신사냐. 생각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네. 보험이 필요 없는 쪽의 자율주행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별 중요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새벽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장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그냥 내 땅. 네. 도로는 공용 도로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내 땅에서 사고 나면 그냥 내가 손해를 보면 돼. 이래서 농업 관련된 회사 중에 가장 세계에서 큰 트랙터 회사가 존 디어라고 하는 회사예요. 150년 동안 트랙터만 만들었어요. 농기계 만들고. 네, 장인이네요. 네, 근데 장인이죠. 이 회사가 우리는 더 이상 트랙터 회사가 아니다 선언을 합니다. 재작년에. AI 넣었어요? AI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랙터 회사가 우리는 AI 회사다 하면서 이제 자율주행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그게 공간적으로 도로에서 사고 안 나니까 내 땅에서 농사 짓는데 자율주행으로 씨 뿌리기를 자동으로 해요. 좋은데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아까 그 드론 그 사과 따는 개처럼 잡초만 골라서
잡초만 골라 뽑아줘요? 살충제를 뿌려요. 걔한테만 쪽쪽쪽 하고 걔한테만 쪽 하고 뿌려요. 실패할 확률도 없고. 네. 네. 그래서 비료 사용량 줄이고요. 씨를 뿌릴 때 딱 필요한 곳에 뿌리니까 두 번째 제초제 사용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좋은데요? 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나라에 또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어떤 심야 자율버스 운행. 지금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이세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 네. 말에는 별로 안 알려지고 올해 초부터 사람들이 막 타기 시작하니까 밤 11시 30분부터 오전 그 다음 날 오전 5시 10분까지 사람이 가장 한적할 때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는데 무료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테스트는 하고 있는데 많이 탔어요 이미.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하루에 100명 정도가 탔고요. 평균 지금까지. 그리고 거의 10,000km 정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차가. 그래서 안전하다. 그래서 7월부터 유료화 계획이 생겼습니다. 네. 심야 자율버스인데 자율주행 버스인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타는 사람은 뭐 자율이든지 운전기사가 있는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안전 보조는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것도 광주가 그래도 AI 도시인데 서울이 하면 광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새벽에 밤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제 오늘 주제가 AI와 사물 이동체가 새로운 환경에서 미래 도시를 만든다. 란 말이죠. 네. 미래도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봤던 거, 영화에서 봤던 거 이제 말고 곧 저희 현실이 된다 하시고 이미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 일론 머스크 뭐 제가 이런 분들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인물이니까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가 화성에 가겠다는 목적으로 띄운 스타쉽이라고 하는 우주선이 이번 달 6월 6일 2주 전에 지구로 잘 돌아왔어요. 시험 비행에 성공했네요. 네. 그리고 귀환할 때 그 재추진 장치까지 정확하게 안착을 해서 일단 출발해서 돌아온 데까지 성공은 했는데 어떤 걸 의미하냐면 생물이 아닌 모든 것은 화성에 갈 수 있다. 그럼 생물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로봇이고 방금 얘기했던 이 사물 이동체들을 화성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사람이 필요 없네 여기서는. 네, 왜냐면 근데 화성이면은 원장님도 꼭 가겠다 하신 곳 아닌가요? 네, 저도 제 제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줄 거면 나는 원웨이 티켓으로 화성만 보내달라. 왕복 비즈니스 필요 없고 원웨이 한 방향에 편도 화성 보내달라. 네, 아직은 사람은 아니라면서요. 사람은 아직 안 되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간 도우미 로봇이라고 하는 게 막 개발이 막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 쪽이나 뭐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은 옷을 개요. 네. 근데 이 로봇은 지치지 않잖아요. 사람은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옷 갤 거를 한 2m 쌓아놓고 옷 개. 그럼 내일 아침에 다 개져 있어요. 이런 로봇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사를 해요. 그러니까 치워요 무조건. 그냥 행주로 물 닦는 물 닦는 로봇이 나왔고. 그리고 봉투 안에 있는 물건 빼서 정리하는 로봇 나왔고 박스 안에 물건 넣고 박스 포장하고 박스 나르고 하는 로봇들이 이미 가사 도우미 로봇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 로봇 청소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상. 그리고 이제 최근 4월에는 오픈 AI가 피겨 1이라고 하는 그 로봇이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이 먹을 거 골라줘. 사람이 먹을 거 골라줘. 식탁 정리해줘 하면 다 해줍니다. 라는 이 초기 모델들을 다 내놓으면서 결국 화성으로 갈 때 얘들이 가서 인간 대신에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가기에는 아직 화성은 부족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합한 환경도 아니니까 이제 비생명체인 AI가 가서 다 도시를 만들어 놓는다는 설마 그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단 지금 인간을 닮은 AGI라고 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간이 하는 가장 가까운 AI들을 만들고 있는데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AI들이 판단을 해서 인간의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할 경우 사물 이동체는 AI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동안 지나왔던 기술도 3D 프린팅으로 건물 지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로 인간의 건물 구조나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어서 지금은 왜 일론 머스크가 자꾸 로켓을 띄워서 화성에 갔다 왔다 뭐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근데 왜 그때 하필 또 AI는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이런 음모론이 다 맞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닌 거잖아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재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이제 화성에다가 도시를 만든다.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당연히 수순으로 이제 생명체가 갈 수밖에 그렇죠. 없겠군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로켓이 가니까 네. 생명체를 태워서 갈 수도 있지만 뭐 산소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못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만약에 도시를 건설하러 지구 안에서 가장 훌륭한 전문가들이 뭐 1,000명이 타고 10,000명이 타서 가서 지을 수도 있겠죠. 뭐 산소 호흡기 들고 뭐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가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지구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 다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 역사가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AI 개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좀 덜 슬플 수 있도록 네. 해야 하는 건 해야 하지만. 그래서 건물 짓고 네. 유지보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확보, 화성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들 뭐 태양도 있을 거고 이런 에너지 확보, 그리고 도시 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지구상에서 인간이 먼저 계획을 해서 그 플랜을 들고 AI가 가서 MOT들과 사물이동체와 함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개인이나 뭐 기업이나 어떤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일이고, 네. 화성은 일단 주인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획을 기본부터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땅 내 땅, 이물 내 거,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제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서부 골든 네. 그 러시를 볼 때도, 골드 러시를 볼 때도 일단 가서 깃발 꽂고 줄을 치면 우리 땅 뭐 이렇게 했던 시대가. 그래서 지금 화성을 가시겠다는 겁니까? 깃발 꽂으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이미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문제점도 또 있을 건데. 문제점은 뭘까요? 많이 있죠. 인간이 이제 이주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의 이주 계획 중에 알래스카라고 하는 이주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도 가면은 가게 되면 모든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살만한 곳으로 바뀌었듯이 화성도 미래 언젠가는 그럴 텐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이 시작했기 때문에 늘 지구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진실들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자원 누구 거냐, 내 거다. 그리고 이 자원이 가서 채굴을 먼저 하는 사람이 우리의 뭐 먼저 가져가는 거다. 이런 문제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법도 필요하고, 더 재밌는 것은 지구가 이제 화성하고 무역을 합니다. 와. 네, 이런 시나리오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AI를 통해서 로켓을 타고 화성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몇십 년 내로는 도전해 볼 만하다. 제가 살아있을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간에 인간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 이민자, 만약에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산소 공급, 물 공급, 에너지 공급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세워야 되고. 제가 지금 너무 AI에 빠져 있을까요? 이런 것도 다 AI가 해결책을 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이제 더 많은 윤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꼭 먼 화성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지구 내에서 좀 사람이 하기 힘든 그런 극한 뭐 탐사나 재난 지역 구조 같은 이런 것도 이제 AI하고 사물 이동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엉뚱한 상상력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발을 목표로 가다 보면 인간이 못하는,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들, 뭐 극한 지역, 재난 지역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예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그 땅 위에
AI와 사물 이동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미래 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화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저희는 또 새로운 지역에서 김진환 교수님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